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향신료와 구운 빵 냄새가 퍼졌고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도시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작은 집의 창가에 앉아 천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다사, 밖에 나가서 물을 좀 길어와 주겠니? 그녀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오빠. 하다사는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어렸을 때 잃었고 모르드게가 그녀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는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하다사는 여성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마라. 궁전에서는 내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거라. 조심하고 매일 내가 소식을 확인하러 올게. 궁전은 하다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황금으로 장식된 벽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원에는 이국적인 꽃들이 만발했고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다사는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다른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헤게라는 환관에 관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용 치료를 받게 됩니다. 6개월은 모략 오일로, 6개월은 향료와 화장품으로. 헤게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집이 그리웠고 모르드게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근데 네가 할 수 있어. 왕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권력과 위엄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폐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봐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에스더가 고개를 들자 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말해봐라, 에스더. 넌 왜 왕비가 되고 싶으냐? 에스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폐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왕비가 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집과 가족이 그립습니다. 내일 밤 왕이 자는 동안 우리가 행동할 거야. 다른 환관이 대답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음모는 밝혀졌습니다. 두 환관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모르드게의 충성심은 왕실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당신의 사촌 오빠가 내 목숨을 구했군요.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어. 시간이 흘러 에스더는 궁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신뢰를 얻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대인 정체성은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르드게와 연락을 유지했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이라는 남자가 왕의 가장 높은 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야심차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 앞에서 절하고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의 이익에 반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들을 제거하라는 칙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대가로 제가 왕실 재정에 은 10,000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왕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만을 신뢰했고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은 즉시 칙령을 작성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제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고 전멸시켜야 한다. 이 칙령은 197개 모든 지방에 급히 보내졌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유대인들 사이에 큰 슬픔과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벗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그는 도시 한가운데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왕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음의 법이 있습니다. 왕께서 금호를 내미시면 그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30일 동안 왕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답장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도움과 구원을 얻을 것이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안뜰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북처럼 뛰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보였다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왕은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이냐? 내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에스더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늘 오십시오. 왕은 기뻐했습니다. 하만을 빨리 불러서 에스더의 말대로 하게 하라. 그날 저녁 잔치가 열렸습니다. 에스더는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풍성했고 포도주는 최고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제안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 기둥을 세우세요. 내일 아침 왕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런 다음 기쁜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가세요. 하만은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무 기둥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왕실 기록을 가져와 읽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록을 읽던 중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밝혀낸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연계와 상을 주었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하라. 그는 굴욕감을 느끼며 모르드게를 왕복으로 입히고 말에 태웠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돌며 선포해야 했습니다. 왕이 연계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모르드게는 놀랐지만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그는 다시 국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머리를 가리고 슬픔에 빠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앞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얘기하고 있을 때 왕의 환관들이 와서 하만을 서둘러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로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포도주가 따라졌고 왕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하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 왕후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앉아있던 긴 의자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돌아왔습니다. 이자가 내가 있는 궁에서 왕후까지 겁탈하려 하는가? 왕이 소리쳤습니다.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 환관이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위해 만든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 기둥이 서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 좋은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를 그 위에 매달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왕이 각 지방의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로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치려는 각 민족과 지방의 세력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게 한다. 칙령은 급히 말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수사성에서는 환호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르드게는 청색과 흰색 왕복과 큰 금관과 자주색 세마포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달월 13일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던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하려 한 모든 원수를 쳤습니다. 수사궁에서만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열아들도 죽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쉼을 얻은 날이며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뀐 달입니다. 모르드게가 선포했습니다.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아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미 시작한 일과 모르드게가 자신들에게 쓴 것을 받아들여 계속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날들을 불임절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임이라는 이름은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다해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평화와 진실의 말로 불임의 규례를 확정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한 대로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자손들을 위해 정한 대로 금식과 부르짖음에 관한 규례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의 규례를 확정했고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백성을 구원한 승리, 저녁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왕이 에스더 옆에 섰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여성입니다. 에스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폐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날 밤 별들이 하늘에서 빛났고 페르시아 제국은 평화로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용기, 지혜,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희생의 유산. 들었어요? 아하수에로 왕께서 새로운 왕비를 찾고 계신데요. 한 여성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폐위되었대요. 이제 제국 전역의 젊은 여성들을 궁전으로 데려간다고 해요. 하다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대인 정체성은 비밀이었고 그녀는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왕의 관리들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다사를 데려가겠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키가 큰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은 궁전으로 가야 합니다. 관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다사는 모르드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갈게요. 밤마다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서로 경쟁하며 왕비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썼지만 에스더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넌 왜 다른 여자들처럼 안 해? 룸메이트인 사라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아. 에스더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 삶은 여기 있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스더는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헤게는 그녀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넌 다른 여자들과 달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진정성이 있어. 왕께서 그걸 알아보실 거야.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서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침착해 에스더.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구나. 오랜만에 듣는 진실된 말이야.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스더, 넌 내가 찾던 여성이야.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했습니다. 왕관이 그녀의 머리에 씌워졌고 제국 전역에서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궁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2명의 왕궁 환관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비그다나, 우리는 조심해야 해. 계획이 완벽해야 한다고 한 환관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하지만 모르드게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그가 다른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넌 미쳤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저 유대인이 감히 나를 무시해. 그가 자신의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분노는 모든 유대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다가가 교활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폐하, 제국 전역에 특정 민족이 있습니다. 하만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규칙을 고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궁전 안에서 에스더는 처음에 이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왕비님, 모르드게님께서 벗을 입고 궁전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하닥이라는 환관을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칙령의 사본과 함께 긴급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전해라. 그녀가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위해 간청해야 한다고.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에스더는 칙령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모르드게 오빠에게 이렇게 답장해 주세요. 그녀가 하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백성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닥을 다시 불러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세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세요.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세요.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는 법을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간의 금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에스더는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셋째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 시녀가 물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과 왕비와 함께 초대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에스더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에스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폐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다시 한번 폐하와 하만께서 제가 준비할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때 제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내 아내여,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어. 왕비께서 나만 특별히 왕과 함께 초대하셨어.
그가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전문을 나설 때 모르드게가 여전히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만의 기쁨은 즉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 유대인 때문에 내 기쁨이 다 망쳤어. 그가 집에 와서 소리쳤습니다. 이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왕이 물었습니다. 왕이 연계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나 말고 누구를 연계롭게 하려 하겠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관을 가져와서 왕의 가장 고귀한 신하에게 주어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도시 광장을 다니며 왕이 연계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네가 급히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 말대로 국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네가 말한 것 중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하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깊은 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폐하, 만약 제가 폐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좋으시다면 제 소원은 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제 요청은 제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팔렸습니다. 저와 제 민족이 죽임과 살육과 진멸을 당하도록 팔렸습니다. 에스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노예로 팔렸다면 제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는 왕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원수이자 적은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왕은 분노로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두어들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칙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폐하,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꾸민 악한 계획과 칙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왕은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칙령을 쓰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너희가 좋을 대로 유대인에게 관한 글을 쓰라. 모르드게는 즉시 왕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칙령이 작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사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주겠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오늘 칙령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아달월 14일에도 수사에 모여 300명을 죽였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쉼을 얻었습니다. 14일과 15일은 잔치와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들을 기념하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위엄에 관한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인 자세한 내용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역대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복지를 구하고 모든 자손의 평화를 위해 말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궁전의 발코니에서 수사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유대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불임절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가 백성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거였어.
에스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에서 왕비가 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위험과 용기의 순간.